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좀 지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기록이 금요일인 2일 하루 만에 내려갔죠. 그러자 서울고등법원은 즉시 형사 7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사 7부는 다시 곧장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그리고 형사 7부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라 폐문 부재 등의 방식으로 소환장 수령을 기피할 것에 대비해서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습니다.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속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대선 전에 최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파기환송심 적어도 2심 판결을 대선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첫 공판기일이 이달 15일로 지정된 것도 아주 빠른 것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이 사건 1, 2심은 물론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 우편으로 전달된 법원의 각종 서류를 제때 수령하지 않아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행관이 송달한 소환장도 이재명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법원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이 지정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과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이번 달 안에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파기환송심의 결론은 사흘 전 목요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기속됩니다. 이 기속된다는 말은 새로운 증거 등이 법원에 현출되지 않는 한 대법원이 판단을 벗어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7부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적절한 형벌을 정하게 됩니다. 잠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이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취지로 보아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제가 장담드리건대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이 파기환송심이 아무리 속도를 낸다 해도 판결까지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 이재명이 만약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다면 6.3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어도 이재명이 불복해서 재상고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지금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이는 데다 명분조차 없는 싸움인데도 마치 생사를 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현역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의 당뇨들도 똘똘 뭉쳐 가담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부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여러 언행을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솔직히 말해 이렇습니다. 당이 이런 식으로 난폭주행을 하면 정당 해산 사유를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박진영이라는 분이 있더군요. 이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인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박진영은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던 거겠죠. 이와 유사한 발언은 무수히 많습니다. 대법원이 사법구태다는 말도 있습니다. 박진영이 5월 1일 CBS 유튜브에 나와 한 말이 이렇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선출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더 공화적이고 조심스럽게 합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사법부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사법부도 전부 다 법관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그만한 자격을 테스트를 받고 통과를 한 다음에 훈련을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정당성이 무조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민주적 정당성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관의 정당성까지 의심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든 이분의 말은 말하자면 선출된 권력은 정당성이 더 있다는 취지의 말로 보입니다. 그 뒤에 한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걸 자기들이 국회가 하듯 정파적으로 결정해버렸다. 이렇게 할 거면 사법부가 왜 필요하냐. 대부분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결로 판결 내용을 결정을 하고 그 다수 측의 법리와 소수의견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대부분 평의 과정에 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에서 법리에 따라지 않고 쉽게 말해서 투표로 결정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왜 괜찮은 것입니까? 헌법재판관 역시 선출된 권력이 아니어서 민주적 정당성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합니다. 다시 그 박진영의 말입니다. 이제 임명사법부에서 선출사법부, 이 사법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쉽게 말해서 미국 소년법원 판사들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사법부 판사들도 선거를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진 것을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극단적인 사람들을 막 집어넣는 게 책임 정치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법관도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는 것이다. 정말 아무리 진영 논리에 빠졌더라도 말씀하시는 것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헌법에 의해서 다 선출을 하죠. 그런데 윤석열이 그런 사람들 막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은 해서는 안 될 선전선동에 해당을 합니다. 대마고깅, 선동이죠. 그는 용감하게도 제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대법관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못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저 사법부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 망하는 것이다. 사법부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이 사법부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차라리 이 초기 공산당처럼 인민재판을 하자고 그러죠. 왜? 인민들 꽉 모아놓고 그 앞에 지주들 꿇어앉혀놓고 자, 여러분들이 형을 결정을 하라. 어떻게 죽일까요? 총살을 할까요? 교수형을 할까요? 뭐 이런 식의 인민재판 말입니다. 제가 이처럼 오늘 민주당 전직 당뇨의 말을 장황하게 옮기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도 맞지 않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은 정말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틀 전 밤에 벌어진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이른바 상탄핵 소동을 민주당이 왜 갑자기 다시 들고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무슨 사유로 다시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들고 나온 것인지, 그리고 심우정 탄핵소추안 발의를 왜 한 것인지 모른다기보다 왜 하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때 다시 최상목과 심우정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왜 분노의 출구를 그쪽으로 몰아간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에 표기를 붙였죠.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차라리 내가 사임을 하겠다며 이미 물러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직서를 심야에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짐 정리를 다 해서 떠난 분에게 아직도 국무총리시니까 제 사직서를 정리를 하고 퇴임을 하십시오. 이러면서 심야에 보낸 겁니다. 그러자 한덕수는 다시 자신이 떠났던 서울 정부청사 국무총리실로 돌아가서 최상목의 사직서를 제거했습니다. 졸지에
타깃을 잃어버리자 국회의장 우원식은 탄핵 소추안 표결을 중지를 시키고, 그러니까 최상목이 사표 썼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표결을 중지시키고 표결 불성립을 선언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수준이 낮아졌습니까? 이 한밤중 해프닝을 미처 조간신문 일부는 수용하지 못했을 정도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최상목의 목을 배려한 걸까요? 저는 그 의미를 어제 아침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엄청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사실 이 계획은 벌써 몇 달 전에, 아니 정확히는 한 2달 전에 이미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처벌조항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면소 판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화근을 뿌리째 뽑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명이 당선된 뒤에 문제가 될 형사재판 문제입니다. 예컨대 대장동, 백인동, 성남FC 후원금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이게 전부 다 병합이 돼서 사무급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위정교사 항소심 사건도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애초에 재판 중단을 못을 박아두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없애고, 가령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법을 없애버리고, 또 이쪽은 법을 만들어서 재판 중단을 애초에 법으로 못을 박아두자. 이 얼마나 용연한 계획입니까? 아니 얼마나 무서운 계획입니까?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러고도 민주당은 당명에 자랑스럽게 민주라는 2글자, 민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법을 자기 이익대로, 자기들 뜻대로 바꾸어 만들어 보았자 이 통치권자가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명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탄핵 소추를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서 가동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14명 이하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민주당 생각에 원칙적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거부권에 관련된 사항도 심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 장관 사라졌죠. 그리고 기재부 장관 사라졌죠. 또 그리고 행안부 장관 없죠.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계속 사직을 하고 목이 달아나니까 결국은 지금 남아있는 국무위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국무회의 개의 요건에 14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 명이 더 목이 달아나면 이제 국무회의는 불가능해집니다. 과연 이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 의결기구 국무회의를 마비시켜도 좋은 것입니까? 저는 정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총대를 맨 모습입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전날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뭐 분풀이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자기 진영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내서 질의응답을 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구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이 천대의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심지어 가증스럽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가증스럽다 이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랬던 걸까요? 가증스럽다는 정말 미운 상대에게도 좀처럼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천대입이 그 앞에 이 가증스럽다는 말을 듣기 바로 그 앞에 한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이고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라고 믿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법관이 어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정식래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천대엽 대법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증스럽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식래는 어떻게 대꾸할까요? 정식래는 천대엽 앞에서 이 대법관들을 사자가 비난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부진한 것 알고 계시죠? 대법관들이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검사가 수준대로 공소장대로 판결한 법원의 흑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천대엽은 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굴복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곽규택은 정청래가 1989년에 벌인 미 대사관저 방화 예비 사건을 겨냥한 듯 미 문화원에 불지른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문화원이 아니라 미 대사관저 사건이다. 미국 문화원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밖에서 떠들어보라. 즉각 사법 조치할 것이다. 놀랍게도 정식래는 곽규택 의원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동료 국회의원인데 퇴장을 명령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래는 어제 이재명 후보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대법원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드리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 대법관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자 천대엽은 차분히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쟁점이 안건으로 회부되면 저희들도 차분히 검토해 보겠다. 이 9일 만에 재판받는다. 이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요. 원래 3월 26일 날 상고가 됐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상고가 됐는데 이재명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계속 수령을 거부를 하다가 10일 만에 수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즉각 대법원장은 2부에 배당을 했는데 그 직후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게 4월 22일입니다. 그 4월 20일 날 회부를 하고 당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1차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4일 날 2차인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계산하면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걸 빗대어서 정청래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데 다른 모든 국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도록 해주자 이렇게 비꼰 것입니다. 정청래는 2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정청래는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대통령은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이른바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헌정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개시된 재판을 중지할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가지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범죄자로 보이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을 자신들이 대통령 후보로 뽑았다면 그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을 다 중지를 해달라.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앞으로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까? 난 도무지 정식내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야 한다. 그 헌법 취지가 무엇인데요? 헌법 취지가 정의를 땅속에 깊이 파묻어두라. 이것이 헌법 취지입니까? 어떻든 정치인은 그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계속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가 내놓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다른 문제죠. 재임기간 중에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들, 예컨대 뭐 사소한 어떤 법규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아닌 말로 뇌물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퇴임 후에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재임 중에는 내란죄 외환죄만 기소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의 헌법 규정을 두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범죄들도 모두 다 덮어주자. 뭐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정청래는 어떻든 그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겠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이상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일 오후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1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실상의 대선 개입이라며 2일 형사법 개정안을 곧장 발의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향후 재판이 계속될 경우에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100%죠. 기속되니까 말입니다. 그 100%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터 틀어막자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 외에도 대장동, 백인동 등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법안 대표 발의는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용민이 했습니다. 김용민은 법사위에서 아주 코미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해야 될 우리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윤석열이 무슨 짓을 벌이느냐. 정직을 제거하기 위해 임기 내내 야당 후보였던 이재명을 수사하고 탈탈 털었다. 무죄가 나오니까 내란을 저질렀고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런 짓거리를 한 집단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법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습게 됐다. 하지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 참 말은 복잡한데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온갖 범죄들, 예컨대 대장동, 백인동 개발비리, 상방울 대부송금 사건, 이게 모조리 윤석열 등 권력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죠. 그걸 딱 걸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무죄를 받으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인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장동혁의 말이 이렇습니다.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된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재명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솔직히 말해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입니다.
좀 유식한 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이브 샤를 자르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관용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용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아보는 것이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아본다. 옛말, 역지사지라는 말, 바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는 것. 그것이 곧 관용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나는 역지사지해 봅니다. 나는 민주당이 왜 이처럼 편향적으로 되었는지 그래도 몹시 궁금합니다. 그들은 왜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해 싸우고 있을까요? 왜 이재명을 위해서만 싸울까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왜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해서 이렇게 온 나라를 난리통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에 민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